네, 대표님 저희 센터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이오해저드 특수청소업체 김세별 대표님과 특수청소업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매체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유퀴즈인데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특수청소라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특수청소 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저한테 유품정리사 혹은 특수청소부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품정리사라는 호칭을 제일 좋아해요. 특수청소부 그러면 너무 좀 삭막하다고 그래야 되나? 정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품 정리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뭐 가족분들이 직접 하신다거나 폐기물 업체 통해서 나머지 짐은 이제 폐기를 하시고 뭐 돌아가시고 한참 만에 발견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냄새도 좀 날 거고 소독도 필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특수청소 전문가를 이제 찾게 되고 유품 정리를 의뢰를 하시게 되죠. 일단 현장에 저희가 도착하면 묵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소독을 하고 그 자리부터 청소를 한 다음에 그분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유가족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나머지 짐들은 이제 유품 폐기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유품 정리서부터 정말 말 그대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수청소 일을 시작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200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만 16년 된 것 같아요.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현장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자주 접하시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고독사 현장이 제일 많고요. 제가 다니는 현장은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독사 비율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청년의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25%, 노인 고독사가 한 5%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70%, 80%가 노인 고독사였어요. 방치된 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현재 한 70% 정도가 40, 50대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장이 없이 집에서 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사실 20대들도 아르바이트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0, 50대는 어림도 없죠. 먹을 게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번 생은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약주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항상 청년의 자살은 끊임없이 한 15%, 2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낸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청년의 죽음은 항상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20대들이 완전히 성장하고 다 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처들도 받아가면서 어느 정도 상처들도 무뎌지고 그래야 되는 나이인데 너무 성급하게 쉽게 생각하다가 스스로 좀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죽음의 현장들을 목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트라우마라든지 혹시 뭐 소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는 약간 정신병처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서울의 그 명문대 학생의 자살 때문에 그게 지금 트라우마가 와 있어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명문대 진학을 하면서 좀 겨우 턱걸이로 붙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성적도 뒤처지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그게 마음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고 마음의 병이 계속 생긴 거죠. 스스로 그걸 놔버린 거죠. 20대가 스스로 다 성장하고 다 컸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유리 같은 그런 나이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극이 오면 튕겨내고 깨져버리고 스스로들 챙겨야 될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미성숙한 나이고 아직 정신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나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런 얘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되는 현장들을 다녀오고 났을 때 네.
이거를 떨쳐내거나 혹은 좀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혼자만의 대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대화죠, 대화. 계속 떠들어요. 집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대화를 많이 들어줘요, 이 얘기를. 이 상대방이 자꾸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은 또 잘 안 들어주긴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대화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지금 우리 팀장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추임새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되게 후련해지고 고민도 좀 해결이 되고 그게 최고로 지금 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대표님도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딱히 저런 고민은 없어요, 사실.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요, 저희 식구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의 목표예요. 제가 생각하는 삶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게 삶 아닌가.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거는 그때 그런 행복한 기억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도 저희 센터처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야겠다 계기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유퀴즈에 나가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유퀴즈 출연자 중 일반인 중에 레전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들 인정하시나요?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유품정리는 뭐냐, 청소는 뭐냐 궁금해하시고 하길래 일일이 답변을 주는 것보다 영상 한 편을 제작을 해서 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한 편 올리게 됐던 건데 그 현장의 영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히려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진짜 충격에 빠졌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충격에 빠진 채 우리가 영상 한 편당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편이면 10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금이 발생이 되니까 그 수익금으로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장례비까지 많이 드는데 청소 비용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싶었어요. 채널을 보면서 또 네. 특이했던 점은 영상이 다 흑백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 네. 흑백 처리를 한 것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런 혐오스러운 장면들만 찾아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혈흔이 낭자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백 처리를 하게 된 거고. 대표님의 저서가 있어요. 네.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고독사 현장의 마지막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그분 개개인의 어떤 사연들을 다 알게 돼요. 제가 장례지도사로 근무를 하다가 유품정리사가 됐거든요. 장례지도사 때는 고인의 실제 모습만 보고 다른 점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품정리를 할 때는 그분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의 인생을 알고 그리고 이분들이 작성해 놓은 메모들 모든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 때쯤 주변에서는 자꾸 술만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이런 뒷얘기들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슬픈 이야기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주변에서 고독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사건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싶어서 이제 책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책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고독사 현장의 대부분은 술로 인생을 허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개인 취미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어떤 아픔들이 있는 거겠죠. 술을 드시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우리가 뭐 충분히 뭐 훌륭한 사람, 본받을 사람한테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고민이 공식 질문이 있어요. 20대, 30대 내가 네. 거쳐온 그때에 내가 치열했던
하게 했던 고민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제가 20대, 30대 고민은요.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과 비슷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하나의 일이라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장례 지도사 시절 때요,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데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내 자랑 같네.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누구랑 결혼을 하고 살게 될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대표님하고 MOU를 맺었는데, 센터에서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대표님하고 향후에 더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인터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